네, 오늘은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해서 지식 증류죠. 번역을 하자면 지식 증류라는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레퍼런스들을 참조해서 본 강의 자료를 제작을 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머신러닝의 성능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앙상블이에요. 서로 다른 여러 모델을 만들고 얘네들이 서로 다른 예측 결과를 내놓을 텐데,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여러 종류의 예측 결과를 내놓을 텐데 평균을 내든지 해서 최종 결과를 내놓는 방법이 성능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겠죠. 여러 서로 다른 모델들이 있고 인풋을 각기 받아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얘네들 가지고 평균을 하든 메이저리티를 취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근데 이런 앙상블 방법은 코스트가 되게 높습니다. 특히 각 신경망들이 저마다 다 큰 모델일 경우에는 한번 이 프레딕션을 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만약 이러한 앙상블 모델을 핵심들만 좀 취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정수만을 취해 가지고 하나의 작은 싱글 모델로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설명드릴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그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디스틸레이션, 즉 증류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말이 이제 혼합물에서 특정 성분을 분리시키는 방법, 이게 증류이죠. 신경망에서의 증류란 복잡한 모델의 그런 일반화 능력을 정수를 뽑아내서 다른 신경망한테 전달해 주는 걸 신경망 증류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겠죠. 복잡한 앙상블 모델이 있을 때 우리가 증류를 통해서 작은 신경망 모델에 그 정수를 전달하자, 이런 건데, 이미지 분류의 예시를 들자면 최종 아웃풋이 소프트맥스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프트맥스의 형태라는 건 출력은 0과 1 사이일 거고 각각이 걔네들의 합이 1이 되는 경우죠. 이 소프트맥스 레이어의 출력 값들이 모델의 지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앙상블 모델의 소프트맥스 출력이 곧 지식에 해당한다면 출력을 전달함으로써 지식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근데 이 소프트맥스 출력의 값은 특정 범주의 값이 0에 매우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얘를 소프트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존 소프트맥스 함수에 인자 t를 추가를 해서 온도 t가 높을수록 소프트해지는 효과를 발휘해 줄 수가 있고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류가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0에 가까운 값들이 많이 사라지고 소프트해지고 지식이라는 녀석이 잘 남아서 전달이 잘 될 거니까요. 만약 이러한 t가 1이면 통상의 소프트맥스 함수이고요. 실험적으로 증류를 하기 위해서는 t가 한 2에서 4 정도가 잘 됐다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알아보면 얘가 왜 지식인지, 증류를 어떻게 해서 또 소프트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잘 알아볼 수 있는데, 개이미지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에 우리 하드한 라벨은 당연히 버드 0이고 카 0이고 도구가 1인 거고 나머지 다 0인 이런 레이블이 있을 겁니다. 앙상블 모델을 돌렸을 때의 출력인데 두 번째 줄이 이게 이제 곧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소프트맥스 레이어의 출력. 캣이라는 것도 0.1 정도 있고 카라는 것도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있고 버드라는 것도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 있더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개가 제일 확률이 높은데 이게 고양이의 특성도 어느 정도는 띄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새 같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자동차 같기도 하다. 버드나 카보다는 캣에 좀 더 가깝다. 그런 강아지 이미지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추가 정보가 바로 지식이 됩니다. 그걸 이제 t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소프트하게 만들면 양상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지식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선생 모델이 t라고 할 거고 학생 모델 s라고 할 건데, 이 선생 모델이 학생 모델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꼴이고요. 앞에 계속 얘기했던 예로 들자면 앙상블 모델이 선생 모델이 될 거고 작은 싱글 모델이 학생 모델이 될 겁니다. 큰 모델인 t는 학습을 먼저 해야 되고요. 학습이 다 되어 있다라는 상태에서 이제 작은 모델인 s를 다음 손실함수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 손실함수를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우선은 모든 데이터와 레이블의 쌍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건데, 손실을 구할 건데, 이 손실을 어떻게 구하느냐, 디스틸레이션 로스라는 걸 구합니다. 이 디스틸레이션 로스는 온도 타우라고 했을 때 이 온도 타우로 구한 지식의 knowledge distillation이고요. S, 학생 모델이 한 거는 prediction이고 티처 모델이 한 거는 레이블로 봅니다. 소프트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처가 구한 소프트 레이블, 우리 스튜던트 모델이 구한 소프트 프레딕션의 차이를 가지고 손실로서 삼는 거죠. 그때 앞에 람다 1이라고 해서 개수를 곱해가지고 영향력을 얼마나 줄 거냐를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신경망 학습에 사용하는 손실이에요. S가 한 프레딕션과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하드 레이블의 차이, 개수는 람다 2를 줘서 영향력을 얼마나 줄 거냐를 결정지어서 그 둘의 합을 최종 손실로 삼아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실제 실험 결과를 몇 개 좀 볼 겁니다. 엠니스트에 대해서 실험을 할 거예요. 기본 모델로 엠니스트니까 인풋은 784개의 노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800, 그 다음 800, 그 다음 최종 노드 10개 있는 정말 단순한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구성된 그러한 신경망 A를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 146의 테스트 에러가 있었다고 하네요. 좀 더 확장해 볼게요. 크기가 아까 800, 810이었다면 1200, 1210이 됐고, 드롭아웃 등을 적용을 해가지고 좀 더 일반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경우 67의 테스트 에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경망 C를 만들 건데, A랑 동일한 구조의 작은 신경망을 만들 거예요. 근데 A처럼 단독 학습한 게 아니라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시켰고, B에 대해 이 경우 74 테스트 에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신경망 A 대비 큰 절감이죠. 이렇게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실험은 좀 더 재밌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학습하지 않은 범주도 유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이에요. 학습을 시킬 때 3이 없이 학습을 합니다. 이 3에 대해서는 오직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만 학습을 시키도록 했어요. 그 결과 109개의 테스트 에러를 보였는데, 그 중에 3만 보자면 총 1010개의 클래스 3 중에서 단 14개만 틀렸다고 합니다. 즉 3에 대해서 98.6%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실제 학습에서는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데이터지만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만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도가 꽤 높게 학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식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3이라는 이러한 결과를 지식 증류를 통해서 전달해 줄 때 3이라는 결과만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지식의 형태, 즉 숫자 2가 3이랑 얼마나 비슷하고 4는 얼마나 비슷하고 5는 얼마나 비슷하고 이런 추가 정보들이 쫙 들어와서 그걸 학습하다 보니까 실제로 3이라는 걸 처음 봤지만, 아, 이게 내가 상상하던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실험은 좀 더 재밌어요. 대부분의 범주를 그냥 싹 다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7과 8 외에 나머지 전부를 숨겼고요. 이 경우에 모든 범주에 대한 정확도를 구해보니 무려 87%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의 전체가 아닌 편향된 일부분만으로도 대부분의 정보를 꽤 높은 정확도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앙상블 또는 큰 모델의 지식을 작은 네트워크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고요. 소프트맥스 함수의 값을 이용해서 지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소프트하게 온도를 조정해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다. 너무 높으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적당한 값은 실험적으로 2에서 4 사이였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구했었고요. 이러한 지식은 하드 레이블보다 당연히 많은 정보가 뭐랑 뭐는 비슷하고 뭐랑 뭐는 좀 덜 비슷하고 이런 정보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실제 딥러닝 서비스에서 되게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큰 모델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작은 모델은 상대적으로 그게 쉽잖아요. 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지식 증류로 가져와서 학습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되게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죠, 이것도. 이 이후에 이 페이퍼가 2014년인가 15년인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유사 연구들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뭐 모델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해서 디스틸레이션을 하자, 뭐 등등등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혹은 GitHub 이슈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